폭염은 일단 일반적으로 온도가 기온이죠. 기온이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이제 더운 것을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상대적이고 그래서 나라별로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계기상기구에서는 1961년부터 1990년 그 30년 동안의 관측 자료를 기준으로 그 평균 기온보다 5도 이상 높은 날이 5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소방청에서는 이 폭염을 가장 큰 기상재해로 꼽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기록상으로도 사망자 수가 가장 많기도 하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임팩트가 잘 없어서 그 태풍이나 해일 이런 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임팩트가 큰데 폭염은 그런 게 없고 사람들이 그냥 픽픽 쓰러지는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정부하고 일반 국민들 다 인식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 폭염이 2018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는 자연재해, 자연재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해마다 여름철 폭염 피해가 자꾸 커지니까 2018년에 재난안전법을 개정해서 자연재난에 이것을 포함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상청에서는 섭씨 33도 이상 일 최고 체감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35도 이상 일 최고 체감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를 발령합니다. 33도하고 35도 기준으로 주의보, 경보 이렇게 발령하는 거죠. 원래는 그냥 일 최고 기온으로 했었는데 올해 2020년부터 이거를 체감온도로 바꿨습니다.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구온난화와 함께 이 지속적으로 기온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습도도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체감하는 그런 온도도 자꾸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 발생 빈도가 과거보다 2배 내지는 6배까지 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시면은요, 온도에 따라 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폭염 사망자 수가 이제 급증을 하게 되는데 그 증가하는 정도가 도시에 따라 다릅니다. 도시별로 차이가 있어서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35도 이렇게 올라가도 급격하게 폭염 사망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데 인천이나 서울이나 북쪽에 있는 도시들은 오히려 더 급격하게 폭염 사망자 수가 늘어납니다. 그게 이제 적응이 그만큼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폭염으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 특징을 보면은 전국 그 폭염 발생 일수하고 사망자 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도시나 농촌이나 다 33도 넘으면은 사망자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또 35도를 넘으면은 폭발적으로 사망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준을 주의보하고 경보를 33도, 35도로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기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평균 기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극값, 그러니까 더 높아지는 온도, 폭염이죠. 이 폭염의 빈도도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51년부터 1980년 대비 북반구 여름철 평균 기온의 확률 분포를 보게 되면요. 이 평균이 전체적으로 1도 정도 올라간 쪽에서 가장 높은 빈도가 나타난다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 평균 온도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평균 온도보다 1도 높은 온도, 2도 높은 온도가 나타날 확률이 더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염 발생 확률이 앞으로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폭염이 전 지구 곳곳에서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03년도하고 2019년도에 유럽에서 폭염이 있었던 건데요. 2003년 8월 이때는 40도 넘는 무더위가 유럽을 강타해가지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유럽 8개국에서 7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이 사망자 대부분은 집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노인들 근데 뭐 여러 가지 온열 질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망을 하시는 거죠. 근데 단기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식당에 냉동 창고를 시체 안치실로 쓰는 그럴 정도였다고 합니다. 참혹한 그런 폭염인데요. 그래서 2003년은 1540년 이후에 유럽에서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급의 그런 더위가 찾아오면서 그런 폭염 피해가 커졌던 것이고요. 그런 비슷한 사례가 2019년 바로 작년에도 유럽을 강타하게 돼서 이 기록을 또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7월이
유럽 각지에서 최고 기온을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프랑스나 네덜란드 일부 지역에서는 7월 달에 섭씨 40도 넘는 40도 넘어가는 그런 기온들이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폭염으로부터 안전한가? 폭염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절대 안 그렇죠. 그래서 연별로 이렇게 온도 변화, 기온 변화를 갖다가 이제 평균 기온 변화라든가 폭염 일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그래프로 보시면은 물론 평균 기온이라는 거는 여름에 높고 겨울에 낮고 이런 변화가 있지만 여름에 높을 때도 다른 해보다 더 높은 그런 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94년, 2016년, 2018년이었고 그럴 때 폭염 일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폭염이 발생하는 해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례, 94년, 2016년, 2018년 이 세 번의 여름은 그 사례를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국 그 폭염 일수, 일최고 기온이 아까 33도 넘어가는 날이 이제 주의보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폭염 일수하고 그다음에 일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되는 날, 요거 열대야 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염 일수하고 열대야 일수 이런 기록을 집계해서 보면은 94년, 그다음에 2016년, 2018년 이렇게 세 개의 해가 역시 역대급 폭염에 해당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먼저 94년 7월에 전국 그 폭염 일수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제 이것을 보시면은 7월 한 달 중에 20일 이상 폭염이 나타난 곳들이 주로 내륙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갛게 표시한 것들이 이제 7월 중에 20일 이상의 폭염이 나타난 곳들인데 내륙 지역에 있고 8월이 되면은 폭염 일수가 좀 줄어들지만 그 대구 부근은 여전히 폭염 일수가 20일 이상 이렇게 유지되는 역대급의 그런 폭염이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열대야가 35일간 있었고 대구에서는 38일 동안 폭염이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사망자 수가 초과 사망자라고 하는데 3,384명의 초과 사망자가 있었고 94년도에 전력난, 에어컨 가동 이런 거 하면서 전력이 부족해지고 또 녹조, 적조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또 축사, 양식장 이런 데서 집단 폐사가 일어나고 가뭄 피해가 있고 그런 2차적인 피해까지 광범위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1994년 폭염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20세기 최악의 폭염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또 지금까지도 손에 꼽는 전설적인 가뭄, 94년이었습니다. 1994년 여름 그 폭염 당시에 이제 일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그 당시에 유명한 게 그 아스팔트 바닥에서 이렇게 계란 후라이가 가능했다. 뭐 이런 것들 잘 알려졌던 일이고요. 94년도는 3월 달부터 이미 기온이 평년보다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일들이 조금씩 해서 전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6월이 되면은 서울에서 34.7도 뭐 이런 온도가 나타나고 그래서 폭염이 6월부터 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94년 여름이 또 문제는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도 최악으로 높아서 체감 온도 자체가 아주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고 또 비도 안 오니까 가뭄까지 겹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농업용수, 생활용수도 부족하고 장마가 조기 종료됐기 때문에 이 비가 평년보다 훨씬 적게 왔죠. 남원시 같은 경우는 7월 한 달 동안 딱 1mm 비가 왔다 그러고요. 거의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염이 계속되고 가뭄 피해가 심한데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태풍을 기대하고 있을 정도로 태풍이 와야 좀 살겠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7월 말에서 8월 초가 되면은 이제 태풍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태풍 월트, 태풍 브랜든, 태풍 더그 이런 것들이 오는데 바람은 별로 강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비를 뿌려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효자 태풍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실제로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 만세를 불렀다고 할 정도로 이 태풍을 정말 기다렸다고 합니다. 너무 더웠으니까. 그래서 94년 폭염이 계기가 돼서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가정용 에어컨이 급격하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 이제 에어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94년 폭염이 이제 왜 발생했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우선 대기가 어떻게 순환하는지 대기 대순환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에너지가 오는데 그게 단파 복사 에너지 형태로 지구에 오는데 위도에 따라서 그 들어오는 정도가 차이가 나죠. 위도에 따라서 가열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저위도는
심하게 가열이 되고 고위도는 잘 가열이 되지 않죠. 그렇게 불균등하게 가열이 되다 보니까 저위도에서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가벼워지니까 상승 기류가 우세하고 상승하다 보면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를 많이 뿌리게 됩니다. 적도 부근에 비를 많이 내리는 게 그 이유고요. 근데 이제 상공으로 이게 상승하고 나면 상공에서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자꾸 냉각이 되죠. 그러다 보면은 무거워져서 다시 가라앉는데 가라앉는 곳이 바로 30도, 위도 30도, 북위 30도, 남위 30도. 이 30도 부근에서는 가라앉는 하강 기류가 우세하게 됩니다. 이제 하강 기류가 들어오게 되면은 지표면에서는 적도 쪽으로 부는 바람이 있고 고위도 쪽으로 부는 바람이 있는데 적도 쪽으로 부는 바람은 무역풍, 고위도 쪽으로 부는 바람은 편서풍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반구든 남반구든 위도 30도 부근은 하강 기류가 우세하니까 맑고 비가 안 옵니다. 구름이 없어요. 잘. 그래서 건조하고 그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고위도 쪽으로 다시 가다 보면 위도 60도 정도가 되면 다시 상승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북위 60도, 남위 60도 부근에는 다시 비나 이제 여기는 눈도 내릴 수가 있죠. 비나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곳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대류셀이 북반구, 남반구에 이렇게 세 개씩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북반구에서 적도하고 30도 사이에 이렇게 도는 셀은 우리가 헤들리 셀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도는 셀은 페럴 셀이라고 부르고 60도보다 더 고위도 쪽 북극 남극까지 이렇게 도는 셀은 한대 셀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셀로 된 대류 구조를 보이면서 무역풍, 편서풍, 그다음 고위도는 이제 편동풍 이런 바람들이 계속 부는 거고 상공에는 그 셀들 사이의 상공에 제트 기류가 흘러가는 거죠. 그런 게 기본적인 이제 대기 그런 순환 구조인데 만약에 이 헤들리 셀이 좀 커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헤들리 셀이 커지면은 적도에서는 계속 상승 기류고 구름이 있고 비가 오겠지만 고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 기류가 있는데 이게 더 넓어진다. 그러면은 이 전체가 다 더워지는 거죠. 더워지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구 온난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2010년대 들어서 폭염이 더 잦아지고 이런 변화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94년에 이런 폭염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폭염이 더 자주 발생하게 돼서 2016년, 2018년에 폭염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폭염 일수가 그 10일 이상 되는 지역이 분포를 보시게 되면은 주로 내륙 지역에 조금 분포를 하지만 94년처럼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2016년도 8월이 되면 7월과 다르게 94년보다도 더 심하게 폭염 일수가 막 증가하는 지역들이 보이고요. 극심한 폭염이 8월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즉 94년에는 7월이 피크였고 2016년에는 8월이 피크가 돼서 이 폭염 일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2016년에는 8월 4일에 중국 내륙에서 뜨거운 공기가 한반도를 완전히 불지옥으로 이렇게 몰아넣게 되는데요. 경기도 안성에서는 최고 기온 39.4도가 기록이 되고 경남 창녕에서 최고 기온 39.2도가 되고 이렇게 39도 넘는 기온들이 자꾸 관측이 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뜨거운 고기압이 남하하면서 예년하고 다르게 태풍도 잘 접근하지를 못하고 태풍도 안 오고 그러면서 이제 비공식 기록이긴 한데 경북 경산에서는 40도 넘는 그런 기온도 이틀 동안 기록이 됐다 그러고요. 부산은 또 37.3도 이게 112년 만에 최고 기온 이런 것들이 자꾸 기록이 됐습니다. 폭염 사망자가 16명, 온열 질환자는 2,000명 이상 이렇게 육박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여름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한 60% 정도로 이렇게 가물었던 거는 94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태풍 라이언룩이라는 태풍이 오면서 비가 좀 내린 다음부터 더위가 잦아들고 바로 가을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16년 폭염도 피해를 좀 받고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2018년 여름이 됐는데 이때는 이제 각종 기록을 갱신하면서 정말 역대급의 폭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반구 전역에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학자들은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증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2018년 폭염 같은 일들이 더 자주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폭염은 94년 폭염보다도 더 강력한 폭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북극권, 뭐 유럽, 북미 다 포함해서 북반구 전역이 다 폭염에 시달리고 있었고
우리나라를 보시면 7월 폭염 일수가 20일 넘는 지역이 뭐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영남, 뭐 경기 이렇게 넓은 영역에 분포를 했습니다. 또 8월에도 전북까지 포함해서 폭염 일수 20일 넘는 그런 지역들이 두루 분포를 하게 되고 그야말로 2018년 폭염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폭염이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이때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4,500명이 넘고 이 중에 48명은 실제로 사망을 하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이게 전국 그 500여 개 병원 응급실에서 집계한 그 신고한 그 피해자만 집계한 것이 이 공식 사망자인데 실제 사망자 아마 더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8월 2일 날은 일 최저 기온이 30도를 기록해서 열대야 중에서도 이거는 뭐 초열대야, 밤에 일 최저 기온 제일 낮은 기온인데도 30도를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열대야 현상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표현도 쓰게 됐고요. 그 2018년 폭염도 봄부터 그 조짐이 보였는데 그 3월 평균 기온이 1973년 이래 최고 높은 기온을 기록을 했었고 4월에도 최저 기온이 이례적으로 높은 그런 기온들이 자꾸 관측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4월, 5월 이렇게 해서 그 봄부터 이미 평년보다는 높은 그런 수준의 기온들이 자꾸 측정이 관측이 되고 있었고 장마가 7월 초에 일본 남서부에 이제 그 폭우를 내리게 되더니 장마 전선이 점점점 북상하다가 7월 중순에 장마가 바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가 이제 이때 2018년에 있었던 건데요. 그 후에 8월 접어들면서 이제 장마도 끝났고 완전히 폭염이 심해지면서 각종 이제 공식 비공식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이 최악의 이런 폭염으로 2018년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2018년 폭염이 발생했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과학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원인을 우리가 꼽는데요. 첫 번째는 이 티베트 고기압이 확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티베트가 이제 고지대에 있죠. 높은 곳에 있죠. 거기 원래는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항상 얼어있는 얼음이 있는 곳인데 이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이 얼음이 자꾸 녹고 사라지잖아요. 이 얼음이 하얀색이니까 태양을 반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얼음이 줄어드니까 태양 반사를 적게 하니까 열을 더 많이 흡수하고 열을 더 많이 흡수하니까 더 얼음이 잘 녹고 그런 어떤 악순환을 거치게 되면서 얼음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만년설이 줄어들면서 티베트가 굉장히 고원지대가 더워지고 이것이 고기압이 돼서 확장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는데 우리나라 주로 상공에 높은 곳에 이 티베트 고기압이 확장해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열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태풍 그 마리아라는 태풍이 하나가 와서 북태평양 기단을 강화시켜 주는데 이 북태평양 기단이 강화되면서 점점점 올라와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고 하층을 이 북태평양 기단이 고기압이 차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북쪽의 시베리아 고기압의 그 찬 공기가 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한반도의 고온의 공기가 이렇게 가득 차서 찬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반사시켜주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열도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세 번째는 태풍이 오기는 왔는데 태풍 종다리가 일본 열도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에 와서 태풍 종다리가 이제 육지를 지나면 에너지를 급격하게 잃으니까 소멸이 되는데 소멸되면서 동해상에서 이 약해진 바람이 이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런 그 지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북동풍이 불면서 이 산맥을 거쳐오면 상승 기류가 있을 때는 비도 좀 오고 이러지만 이게 산맥을 넘어가서는 하강 기류가 되면서 구름이 없어지고 아주 건조해지는 그 소위 말하는 팬 현상이 생기면서 이 중부 내륙 지방을 굉장히 덥고 가물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2018년 폭염이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강화됐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 역대 최악의 이 2018년 폭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북반구 전체가 다 이 아주 높은 온도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기후 변화 또는 요새는 기후 위기라고까지 하죠. 이게 본격화됐다고 이제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고요. 이 전 지구 이 평균 기온 2018년 8월 1일에 기온 분포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고위도 있는 영역까지 25도 이상의 고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위도의 북유럽, 스웨덴 같은 데서도 아주 고온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막 산불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 폭염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은 해가 2018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유엔 그 지속 가능 에너지 기구에서는 이 냉방 장치가 없이 이런 폭염의 위험에 시달린 인구가 11억 명까지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 당시 2018년에 곳곳에서 이 폭염에 아주 시달렸는데 중국 베이징 같은 데도 4월 중순부터 30도를 넘겼고 캐나다의 그 퀘벡주 같은 데는 147년 만에 폭염으로 90명이 사망하고 그리스에서도 폭염으로 아테네 인근까지 산불이 발생해서 50명 이상 사망하고 네덜란드는 이제 운하가 발달했잖아요. 선박을 운하로 운송을 하는데 강물이 다 말라가지고 가뭄 때문에 그 운송에도 차질이 생기고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 최고 온도가 44도에서 47도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거의 사막 수준의 폭염이 덮치면서 비상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문제는 이런 전지구적인 이상고온, 2018년 같은 일들이 앞으로는 지구온난화와 함께 더 자주 나타날 수 있고 폭염의 빈도도 더 증가할 수 있다. 더 폭염이 자주 올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